자, 지금 학생들이 다 온 게 아니기 때문에요. 들어오기 전에 바로 모의고사 안 하고 일단 커리큘럼 좀 설명하고 그 다음 들어가도록 할게요. 모의고사 조금 이따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촬영 들어가고 있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직 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커리큘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들어갈게요. 여러분 오늘 시험 보고 나서 종강이야. 그거 알고 있었어? 오늘 시험 보고 다음 주부터 해서 총 3주가 휴강이에요. 왜냐면 내신 기간 때문에 그래요. 내신을 보는 친구들 때문에 휴강인 건데 사실 우리 반 아이들은 대다수가 다 정시러들입니다. N수거나 정시러거나 하기 때문에 물론 내신도 중요하겠지만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은 큰 염려가 없으나 학원 전체가 그냥 휴강이에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이제 우리 계획을 짜야 되겠죠. 자, 우리 오늘부터 수능까지 몇 일 남았지? 152일 남았죠. 그죠? 뭐 길게 남은 건 아닙니다. 그죠? 자, 우선 오늘이 6월 15일이고요. 자, 그리고 휴강 기간 거친 다음에 7월 13일에 개강을 해요. 자, 이때가 여름방학 개강이 되는 겁니다. 개강. 아직 여러분 여름방학을 이때 안 하죠? 조금 더 있다 하지 않아, 그치? 그렇지만 개강은 이때요. 여름방학 개강은. 자, 그러면 이때부터 해서 자, 우리 언제 수능 보죠? 우리가 수능 보는 거는 11월 14일이 이제 수능이야. 자, 수능이 다가오면 우리 실력을 이제 평가를 받으며 고생 끝, 그래서 고생 끝인 날이 이날인 거지. 이날만 잘하면 돼. 그지? 이날만 잘하면 되는 거야. 자, 수능이 이제 오는데 그 전에 한번 중간 과정이 있잖아. 그 전에 구평을 보겠죠. 그죠? 구평이 언제냐면 9월 4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요때 있어요. 저 구평.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세워줘야 되는데, 자, 7월 13일부터 수능까지가 몇 주가 나냐면, 이렇게 해서 총 다 하면 18주가 나옵니다. 18주. 길면 긴 시간, 짧으면 되게 짧은 시간인데, 요 기간 동안에 이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수업을 하고, 오늘이 종강입니다. 종강. 자, 종강 수업. 오늘 진행하고 그다음에 엔제도 좀 보고요. 엔제. 자, 엔제도 보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 브릿지도 같이 보고 마무리 짓고 그리고 남은 3주 기간 동안에 뭘 할 건지 약속을 잡을 거예요. 약속. 일단 요걸 해놔야 돼. 자, 왜냐하면 대다수의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쌤이 지난번에 휴강 기간을 한번 했겠죠. 중간고사 기간에 그때 한번 했어요. 그래서 3주 기간 동안 쌤이 연구실이 요 근처에 있단 말이야. 바로 앞에. 그래서 얘들아 3주 기간 동안 너네 어차피 학원에 수업은 없지만 학원 쌤 연구실 와가지고 자습해 이랬어요. 자습을 이제 다 참여한다고 막 한대 다 한대. 그랬는데 3주 기간 동안에 쌤이 연구실 열고 내내 기다렸는데 안 와. 안 와. 안 오고 그냥 자기 할 것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그냥 나오기 귀찮은 거야. 일단 그 3주를 별로 못 오더라고. 그래서 불러봤자 별 의미가 없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럼 자율적으로 하되 이 약속을 이제 하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풀로우도 다 푸셔야 되고 다 안 풀었죠. 안 푼 사람 꽤 많을 거야. 리바이벌 덜 풀었고, 그죠? 그리고 우리 엔제도 지금 한참 남았어요. 그죠? 요거를 때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할 시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하고 이제 하산할 거야. 그 3주 동안 휴강 기간이 있을 거야. 자, 3주 휴강. 자, 3주는 휴강 기간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7월 13일부터 개강을 할 건데 이때 어떤 컨텐츠가 제공이 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전국적으로 유명한 서바이벌 컨텐츠가 있습니다. 자, 서바이벌 모의고사 총 다 하면 36회가 있습니다. 36회. 그럼 18주 기간 동안에 일주일에 몇 회를 풀겠어? 2회를 풀겠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브릿지 모국을 볼 건데 브릿지는 18회겠죠? 이거는 어 파이널 브릿지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어려워질 겁니다. 자, 지금 좀 약간 쉬워요. 지금은 사실 6월 평가한 동아시아보다 브릿지가 더 쉬웠죠. 그죠? 그런데 얘는 이제 어려워질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엣지. 세 번째가 자, 엣지 교재가 나올 건데 엣지는 원래 선택 사항이었으나 엣지는 지금 아마도 7, 8, 9, 10에 걸쳐 가지고 한 4권 정도 나올 거고요.
아까 방금 실장님한테 확인하니까 3권 정도 나올 수도 있다고 해. 그럼 3권이 나오면 대신에 두꺼워지겠죠. 그죠? 여튼 뭐 3권에서 4권 정도. 쌤은 혹시 우리가 3권이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 컨텐츠가 일단 서바이벌과 브릿지는 여러분은 느끼겠지만 모의고사고요. 모의고사. 그리고 엣지는 자, 심화 개념이에요. 개념이 한번 됐다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어려운 걸 쳐주면서 만점까지 끌고 가는 건 거지. 자, 요거를 진행하는데 구평 전에 우리는 얘를 잘 담아야 됩니다. 매주 3회 목으로 보잖아. 막 컨텐츠가 엄청 막 많아서 정리가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컨텐츠가 요게 제공될 거야. 자, 단권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쌤은 컨텐츠 이름을 세기의 특강이라고 하는데 쌤이 이걸 왜 세기의 특강이라고 하냐면 원래 동아시아사가 같은 세기를 많이 물어보잖아. 그래서 그거를 세기를 강조하면서 특강을 쳤는데 그 특강이 되게 유명해진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로 아예 강조 이름이 돼버렸어. 여튼 이 단권화 과정 거칠 건데요. 이 단권화 과정에는 뭐를 넣을 거냐면 일단 맨 처음에 이거 먼저 할 거예요. 압축적으로 심화적 개념까지 칠 겁니다. 여러분이 이때쯤 되게 되면 웬만큼 공부는 했어. 근데 까먹어서 문제야. 까먹어서 자꾸 기억이 안 나니까 이 압축적으로 초창기에 개념을 한번 전체를 돌릴 거예요. 근데 개념을 처음 한 아이들이 아니라 두 번째 하는 친구들의 경우는요. 한 번 공부한 다음에 추가적 궁금증이 그 위에 얹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주기 위한 심화 개념. 엄청 어려운 게 아니라 한 번 돌린 친구들이 어려워할 만한 거 다 쳐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압축 심화 개념을 한번 합니다. 근데 이걸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되냐면 여러분 개념서에 보시면 우리 매번 판사 한 판 확인하죠. 판사 한 판은 사실 말은 판사 한 판이지만 개념이 지도처럼 되어 있는 거지. 개념 지도의 느낌으로 판사 한 판을 돌릴 거고요. 요거랑 플러스로 쌤이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쌤 저는 이게 어려워가지고 더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새롭게 만든 새로운 판사 한 판도 같이 들어갈 거예요. 즉 새로운 개념 지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할 때 가장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있죠. 일단 동아시아의 경우는 연도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기억나죠? 메이 주신 63년 플러스 한 거, 그지? 이런 연도가 잘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연도를 기본적으로 지금은 쌤이랑 3개 특강 하는 거 다 집어넣어서 해드릴 거고요. 연도. 그 다음에 EBS에 등장하는, 제가 뭐 메가에서 찍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말할게. 자, EBS의 연계교재에 등장하는 주요 포인트를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연계교재 EBS 몇 프로 연계예요? 50%예요. 근데 50% 연계율을 자랑하지만 우리가 연계를 체감을 잘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내시냐면 평가원 출제진들께서는요. EBS의 자료나 아니면 지도나 도표나 그래프를 이용해서 냅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연계야라고 말하기 좋잖아. 딱 티가 나니까. 그리면 이미지가 티가 나기 때문에. 이거 말고 줄글로 나온 건요. 연계했다고 해도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렇게 따지면 뭐 쌤 교재는 100% 연계게?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대체로 EBS의 자료가 되게 중요한데 EBS 자료를 또 현 정부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학원 강사 EBS 쓰지 말라 그래요. 이거를 쓰지 말라고 딱 박아놨어. 물론 불법이라기보다 권고사항이긴 한데 아무튼 쓰지 말라고 해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저작권의 위배 없이 쓰려고 그러면 기존의 자료에다가 조금 더 얹고 이걸 다 변화시켜서 더 좋은 걸로 만들어야 돼. 자, 요거는 그래프나 도표나 아니면 자료 혹은 지도 같은 거 새로 저작권 가진 채로 만들어서 집어넣을 거예요. 자, 이거는 생으로 이걸 넣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쌤 변형해서 넣을 겁니다. 근데 아마 좀 더 여러분이 내용을 많이 알 수 있게 넣겠죠. 쌤 개념 교재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서의 플라자 이후의 경제 변화 같은 경우는 쌤이 EBS에 있는 거랑 우리 거랑 같이 섞어서 만든 거야. 되게 컨텐츠가 괜찮지, 그지? 그런 식으로 좀 자세하게 더 좋게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연표, 자료, 그리고 추가적 지도, 다른 지도. 그리고 지역사, 너네가 너무 약한 거. 지역사 한 번 다 쳐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인물사도 해야 되는 사람은 할 거야. 해야 되는 사람은 할 건데 이건 많지 않아. 이게 훨씬 더 중요해. 지역사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이걸 칠 거고요. 자, 그리고 또 강조가 되는 것이 이건데요. 바로 사료예요. 사료. 사료는 자료하고 다른 거예요. 자, 만약에 한일협정 문서가 있어. 이건 사료야. 옛날 나온 문서이기 때문에. 혹은 신원법이나 뭐 인간선언 같은 일본의 사료가 있어.
이것도 사료, 옛날 나온 글이지, 그지? 이거를 번역해서 되게 문제 될 건데, 요것도 여러분이 이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인지, 밀 안전보장조약인지, 문장만 보면 헷갈릴 때가 많아요. 다 정리하셔야 되고요. 이게 포츠담에담에 나온 건지, 아니면은 카이로에 나온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봐서 구분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센스를 키우려고 그러면 일단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한번 다 쳐줄 거예요. 그러면 단권화된 교재 안에 여러분이 뭘 한다 라고 생각하실 거냐면, 자, 여러분이 서바이벌을 풀었어. 어떤 걸 틀렸어. 오답 정리를 서바이벌을 하면, 이 모의고사에 하면 그 모의고사 시험지 다시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안 보니까 쌤이 맨날 이번에도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어. 개념책 갖고 와서 거기다 쓰라고 하잖아, 그치? 자, 그리고 또 브릿지를 봤어. 모의고사 오답 정리 했어. 그거 정리하지 않으면 다시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에 모아두어야 하는데, 그 하나에 모아두는 것마저도 오답 노트를 만들면 시대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게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에는 현대사 틀렸어. 신원법 틀린 거야. 그 오답 노트 정리해놨어요. 근데 그 다음 문제 당나라 틀린 거야. 당나라 또 붙여놔. 이런 식으로. 혹은 써놔. 그럼 이게 자꾸 내가 틀린 거 순서로 그냥 갖다 붙여놓으니까 내가 아무리 단거나 된 걸 정리한다 하더라도요,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여러분, 역사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흐름이에요. 근데 흐름이 정리가 안 된 책을 내가 계속 보고 있으면 더 시간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쌤이 일부러 이거를 단권화된 책을 시대 순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 단권화된 책에다가 판사 한 판에다가 연도 같이 넣어서 시대 정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추가로 지역사 지도자료를 같이 얹어서 한눈에 다 보기 쉽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여기다가 여백까지 같이 넣어서 여러분이 추가로 공부하고 내가 새로 깨달아가는 부분을 적어 넣을 수 있게까지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계속 공부한 다음에 나의 동아시아사 뇌를 하나 정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뇌를 하나 만드는 과정을 쌤이랑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자기만의 노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노트 있으면 그걸 그대로 쓰긴 쓰되 이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내가 장담하는데 가장 풍성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보고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적어도 9평 전까지는 한번 맞춰야지. 그지? 9평 전까지 맞추고 나서 9평 보러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9평 치르고 나서 6평도 받겠다. 9평도 받겠다. EBS 다 나왔겠다. 그러면 이걸 반영한 뭐가 가능하냐? 모의고사 가능하죠. 그죠? 자, 쌤 모의고사 KAR 쌤 이니셜 딴 거예요. 자, 칼 모고가 나와요. 자, 총 4회밖에 안 만들긴 하지만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자, 이 모의고사는 우리가 대체로 모의고사를 풀게 되면 한 2개에서 3개 정도가 킬러예요. 그죠? 2~3개가 킬러고 나머지는 그냥 뭐 풀만 해요. 그런데 우리 모의고사는 2개에서 3개 정도 되는 킬러 모의고사가 거의 모의고사의 한 70% 정도가 됩니다. 꽤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정말로 준킬러와 킬러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만든 모고고, 문항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에 쌤이 칼 모고 1하고 2를 냈는데 칼 1과 2 중에 1이 더 어려웠어. 왜냐면 칼 2를 이제 내가 내면서 수능 전에 내다 보니까 애들이 칼 2 치고 멘붕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칼 2는 좀 쉽게 냈는데 우리 현장에서 주로 이제 수요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이거 어려워도 괜찮아. 그래서 좀 어렵게 내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좀더 유연하게 수능에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수능 직전 11월 2일, 11월 9일에 쌤이 직전 특강합니다. 직전 총정리. 사탐의 꽃은 뭐야? 총정리야. 총정리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건 마지막 기억을 한번 딱 되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총정리하고 암기할 거 한번 암기합니다. 특히 동아시아사는 약간 시간이 좀 더 여유롭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암기를 총정리하고 들어갈 거니까 수능 직전에 최대한 나의 시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게, 감을 끌어올릴 수 있게 만든 게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좀 18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이거 이미 8회, 그지? 그다음에 이거 2회, 이거 4회, 총 14회 정도는 쌤 컨텐츠랑 같이 가야 돼요. 자, 그리고 남는 중간중간에 엣지를 같이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할 게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이 요걸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 앉은 친구들 중에서 내 점수가 40점 이상이다 라는 친구들은요, 요때쯤 되게 되면 실력이 많이 올라옵니다. 실제로 많이 올라와서 풀 문제가 모자라요. 이때가 되게 되면. 쌤, 저요 일주일에 모고 3번 보는 거 금방 풀어요.
그거 다 맞춰서 오답전이 할 것도 없는데요. 그럼 저 뭐 해요? 이런다고. 그럼 일단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풀 문제가 부족하니까 내용을 까먹어요. 그런 일이 생겨요. 실제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력이 떨어지기도 해서 사실 동아시아와 세계사, 특히 동아시아사, 동아시아라는 과목에서 이렇게 많은 컨텐츠를 제공하는 학원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알고 있죠? 이렇게 주는 곳이 없어. 근데 이런 거를 다 커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문제가 모자라다고 느낄 때가 있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쌤 저는요 아직요 스툭 안 풀었는데요. 그냥 놔두세요. 너네 할 거 많잖아 지금, 그지? 아직 풀로 안 풀었어? 많죠? 리바이벌 아직 못했어. 리바이벌 해야 돼. 엔제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특을 지금 안 했다, 남겨놔. 수완 남겨놔. 괜찮아. 수특 수완을 남겨놓고 이때 풀어도 상관없어. 오히려 좋아. 왜냐면 마지막에 연계 교재를 풀기 때문에 감이 살거든. 그리고 나중에 기출 한 번 더. 기출은 한 번 더 풀어줘야 돼. 이거는 반복식으로. 기출은요, 지금 푸는 기출, 요즘에 푸는 거지. 자, 지금 푸는 우리 기출은요, 요 기출. 빨간색 없냐? 자, 우리 기출 같은 경우는 심화랑 기본으로 나뉘어서 단원별로 돼 있어, 단원별. 그죠? 과제 보니까 알겠지? 근데 이때 기출은 뭘로 풀어야 되냐면, 이때는 회차별로 풀어야 돼요. 그래야 수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트렌드가 바뀌는지를 보지. 그래서 맨 뒤에 요 9편부터 수능까지는 문제가 부족하다라고 느낀 사람들은 요거 지금 해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때는 너무 어려운 거 푸는 것도 안 좋아. 너무 어려운 걸 풀면 수능에서 쉬운 게 나왔다? 근데 그것도 막 함정 아니야? 이렇게 보다가 실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될 때, 수능 때까지 갔을 때는 좀 평이한 걸 풀어주면서 고난도 같이 쳐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도 치면서 고난도는 이렇게 나오고 평이한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감을 좀 잡아주면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마지막 요 시기 때쯤에는 좀 평이한 것과 고난도, 어차피 이건 계속 나올 거니까, 자, 이거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만약 수완 아직 안 풀었어, 풀지 마. 납도. 수특도 아직 안 했다, 나도 나중에 해도 괜찮아.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반적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쌤, 저 아직요 플로우 리바이벌 엔지 아직 안 풀었어요 라는 분 있잖아. 오늘 수업 끝나고 여러분 3주 휴강 기간이잖아. 그동안에 이걸 어떻게 푸시냐면 이렇게 푸세요. 여러분 교재를 봐서 알겠지만, 자, 먼저 플로우는 어떤 교재였니? 기출 문제를 주고 그 옆에도 변형 문제를 주는 거였죠, 그죠? 근데 기출을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좀 불리해요. 기출을 뭐 한 번 돌려봤어야, 그래야 기출 문제가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알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기출을 한 번은 본 사람이 풀기에 적합한 교재야. 자, 이거랑 플러스 얘랑 뭘 매칭을 시켜? 새로 나온 변형 문제를 매칭을 시키는 게 플로우 형태죠. 그 다음에 리바이벌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나왔던 교재, 즉 서바이벌에 좋은 문제만 골라서 낸 게 리바이벌입니다. 자, 이건 결국은 모의고사 문항 중에 좋은 걸 고른 거지, 그지? 살짝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가 살짝 높은 문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브릿지야 다 풀었을 거니까, 그지? 자,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이 두 개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신다면 쌤이 이야기해준 이대로 하세요. 자, 우리가 엔제를 지난주에 받았죠. 기출 플러스 엔제, 그지? 자, 이게 아직 안 돼 있다라고 하신다면 먼저 첫 번째로 0번이라고 쓸게. 첫 번째로 우선 우리 엔제의 기출 문항에 기출 교재 기본이 있고 그 다음에 심화가 있죠. 기출문제 난이도를 나눴지, 그치? 기본은 거의 이런 문제야. 풀었으면은 너무 쉬워가지고 금방 맞추는. 출제팀들이 맞추세요 하고 던지는 문제, 이런 게 기본에 있어요. 그리고 심화 같은 경우는 좀 더 생각하게 만드는 문제인 거죠, 그죠? 자, 이 두 가지를 일단 먼저 푸세요. 그리고 이걸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 우리 이 기출 엔제, 진짜 엔제가 있잖아, 그치? 엔제가 대략 한 280주 정도 있거든요. 자, 280 문항. 요거를 이거 하고 푸세요. 왜냐면 난이도가 좀 높아.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지엽적인 것도 있어. 그래서 요거 먼저 하고, 플로우 아직 안 끝낸 거 있으면 하고, 리바이벌 그 다음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걸 푸시면 됩니다. 자, 근데 내가 이거 다 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바로 풀면 되지, 그지? 근데 지금 현재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내가 플로우나 리바이벌 중에 아직 안 된 게 있다라 하시면 이걸 먼저 하지 마시고 이거 먼저 하세요. 기본적으로 기출문제 쉬운 거, 좀 난이도 있는 거,
요걸 먼저 풀어주면서 아, 내가 배운 개념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풀어서 좀 더 어려운 걸 보고 나서 마지막에 좀 더 지엽적인 거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달사항 당장 할 거 이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3주 기간 동안 하면 너무 좋아. 휴강 기간 동안에. 다 안 끝나면 그 뒤 이어서 해야지. 그치? 그러니까 일단 먼저 이거 먼저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전달사항 이건 뭐냐면 미리 계획을 세울 때 이걸 꼭 염두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평가원 모의고사에 가장 적중도가 높게 여기 나올 수능에 가장 적중도가 높은 건 서바이벌이든 브리지던 마지막 회차예요. 쌤도 문제를 많이 만들고 모고를 만든 사람으로서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서 막 분석하잖아? 그럼 아, 뭐가 나오겠다라는 게 보일 때가 많아. 그리고 이제 그리고 중요한 자료가 이게 나올 만한데 왜 저거 언급 안 하지 하는 게 있으면 또 나올 때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맨 마지막 모의고사가 제일 적중률이 높아요. 근데 뭐 카르텔 그런 게 아니라 얘들아. 그런 게 아니라도 나 같은 일개 강사도 내가 모고 만들면 우리 조교들 같이 연구진 같이 만들면 많이 맞춘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모의고사는요. 정말 적중도가 높아. 근데 아이들이 뒤쪽으로 가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학원에서 주는 커리나 학교에서의 커리큘럼이나 시간 안배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못할 것 같은 거야. 내가 할 게 많은데 전일할 게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저 일단 당분간 한 4주 혹은 2주 동안 학원 안 나올 거예요. 학교도 안 갑니다. 그러면서 아예 그냥 자기 시간 따로 확보하기 위해서 아예 학교도 학원도 안 나와버린 경우가 종종 있어. 좋지 않아요. 쌤이 이제까지 10년 넘게 상위권반 중심으로 수업을 했잖아. 특히 상위권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 저 혼자 해보겠습니다. 물론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모든 그 압제와 제약을 다 끊고 혼자 집에 딱 들어가잖아? 혹은 독재한다고 가잖아. 그러면 눈을 아침에 딱 떴어. 나 이제 원래 학원 가도 막, 늦었다 하고 가던 시간이야. 근데 눈 딱 떴는데, 더 잘까? 이 생각을 먼저 해요. 그거 하다 한 2시간 지나가. 일어났다가, 참, 좀 더 잘까 하다가 또 뒹굴뒹굴 하다가 시간 막 가기 때문에, 일단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상태에서 공부를 잘해본 경험이 초딩 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없을걸? 그죠? 체계적인 공부를 스스로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박을 마지막에 하지 마세요. 어차피 모든 학원에서 모든 뭐 학교도 마찬가지야. 가장 잘 나올 만한 걸 마지막에 주지 않겠냐? 감을 살려야 되는데, 그지? 그리고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어차피 자습 시간 많이 줍니다.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나를 잘 가꾸어서 수능에 맞게 바꿔야지. 마지막에 그만둬가지고 혼자의 시간을 가져버리면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진다기보다 자습 시간을 많이 가지는 걸로. 이렇게 하세요. 자습 시간을 많이 가지는 걸로. 하던 건 그냥 하시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달 사항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는 모두 끝났고 전달 사항이